외교 현안 관련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고 있죠. 예, 이제 이 소식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 그러다가 또 하루 만에 오늘은 또 한국과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을 이 참 정신을 빼놓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뭐래요? 제가 이거를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소셜 트루스 그게 소셜 올라왔잖아요. 트루스. 근데 제가 좀 출근을 일찍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출근해서 딱 앉으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가면 보거든요. 그거를 그게 가장 중요한 대신에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6시 한 50분 됐을 거예요. 예, 이거 보고서 제가 일찍 떴죠. 그 순간에 그 멘붕이 와서 너무 짜증이 나서 이거는 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짧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되게 짧은 글인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니네랑 우리랑 맺은 그 무역 합의 있잖아. 그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그래서 관세 내렸지. 난 내렸다. 근데 니네는 안 하고 있네. 그거 니네 권한이겠지. 그렇다면 나도 이제 자동차, 목재, 의약품 같은 그거와 다른 어떤 상호관세 25%는 내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재밌게 봤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반도체는 빠져 있어요. 네, 반도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두 번째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언제부터 왔는지.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그린란드 관련해서는 이거 안 하면은 2월 1일부터 그렇죠. 10% 더 위에 있었는데 이게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의 속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약간 블러핑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이걸 왜 안 했느냐 서로 이제 공방이 일고 빨리 통과 시간 이런 게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헬기 타러 이제 마이애미 어디죠 난리난데 미네소타로 이제 갑니다. 이제 거 가기 전 비행기 미네아폴리스 가기 전에 그 헬기 앞에서 잠깐 기자들이랑 만나가지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이랑 좀 해법을 마련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연합뉴스가 나와가지고 외신에 쭉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보이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이제 풀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우리 기대고 이제 이 사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제 봐야죠 어떻게 될지. 예, 댓글에 질풍노도의 늙은 청소년 또람프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투자를 약속이란 게 연간 200억 한도 내에서 투자잖아요.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1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사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신문을 다 보거든요. 이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은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중립적으로 제목을 달았던데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여기 보이나요? 조선일보 제목이 있는데 합의 석 달 만에 관세 뒤통수라고 달았고 이건 중앙입니다. 중앙은 뭐라고 달았냐면은 미 세 번의 경고장 정부 국회가 묵살. 우리 정부. 네, 우리 정부가 묵살했대.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거봐 한국 정부랑 국회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스탠스고 조선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스탠스고 이거를 보는 관점이 이런 거 같은데 저는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조선일보의 저 스탠스가 맞다고 보고 해도 너무한다라는 건데 조금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관세 합의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제가 칼럼도 그렇게 썼는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도둑놈과 날강도와 이걸 어떻게 해서라든지 피해보려는 사기꾼의 대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날강도와 사기꾼 우리는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약자니까. 그럼 약자니까 어쨌든 간에 받기는 받아도 최대한 이제 시간을 지연하면서 중간선거 결과 보고 이제 3년 뒤에 트럼프 나가도 이렇게 이제 간을 보고 매를 좀 덜 맞으려고 상황이어서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이 통과돼야지 이제 뭐 진행됐던 어떤 뭐 공사 같은 게 만들어져 투자를 할 때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로 이제 미국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때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비는 피해야 되니까 빨리 요거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우리도 뭐 절차가 있고 한데 이거를 국가 간에 이제 외국 당국 간에 빨리 하자라고 이제 물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독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SNS로 이렇게 해버리면
국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뭐 그런 알려주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공경이 지금 뭐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 총으로 맞아서 이제 그 ICE 그 관세 그 이민 당국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뭐 그린란드 그런 다양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려고 우리의 팔을 한번 비튼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이제 그 나올 수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워딩상으로 밝힌 거에는 그 이제 지적하는 법 이거가 이제 통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문제를 삼았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좀 약간 짜증나고 좀 더럽더라도 빨리 이제 그 움직임을 우리가 취해야 될 필요가 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통과시켜야지만이 이제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는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럼 트럼프는 지금 뭐 어차피 25% 올린다, 언제부터 올린다 이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하루 만에 그러면은 이게 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매긴다고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면은 그 이 사람이 주장한 적어도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걸 우리가 클리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장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럼 한국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워킹 위드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더 봐야 되겠지만 그 당국이 아마 지금 가서 엄청 놀라가지고 막 그 소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도 놀란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신문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 이제 그 관점을 미국 쪽 관점에서 본 거겠죠. 굉장히 네. 그 본질을 읽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길 위원님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정말 적나라 하지만 확 와닿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는 놀란 척, 하는 척, 바뀌는 척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이제 그 사기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간의 행정 협정을 법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올가매고 싶을까요? 우리 정부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네. 트럼프의 정치적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놀란 척, 하는 척, 바뀌는 척하면서 지속적으로 침대 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지 말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뭐 우리가 당국이 특히 외환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구윤철 장관이 뭐 외신이랑 한테 이게 뭐 어쨌든간에 그게 우리 상반기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뭐 여파가 있었다는 뭐 분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왜 안 하지? 근데 트럼프 입장은 당연히 이 자식들. 네. 그러니까 팔을 비튼. 그리고 전제가 하나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거가 그럼 합의에 정말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하는 것이 들어 있었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수문 합의 뭐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드러난 것을만 보면 합의에 관련법 국회 통과가 들어있지 않는 상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매체 이야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다른 매체에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왜 국회법 통과 안 했어라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사실 앞뒤는 좀 안 맞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침대 축구도 같은 침대 축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밑도 끝도 없이 막 쓸어서 하는 거가 아니고 팍 밀치면 막 넘어져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합리적 침대 축구, 이유 있는 침대. 일본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일본 하는 거를 나오기 전에 좀 자세히 좀 봤어요. 봤더니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한 몇 달 앞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한국이랑 일본 왔을 때 이제 그 다카이 총리랑 만났잖아요. 막 당선된 다음에 그때 뭐 서로 뭐 팔짱 끼고 뭐 어디 뭐 저기도 가고 뭐 그 뭐죠 항모도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상간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행을 하겠다라는 정상간의 문서를 한 번 더 내놓고요. 팩트 시트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게 그 10월 29일인가 그래가지고 요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런 팩트 시트를 한번 내놓고 이제 1월 9일인가 보니까 그 합의했던 그 러트닉 장관이랑 사무장관이랑 그 아카자와 대신이 한번 또 만나요. 그래가지고 1차로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게 뭔가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또 이제 외신 자료를 보니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4월달에 오잖아요. 베이징에 그때 아마도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들릴 수 있고 순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김정은이랑 만날 수도 있고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1호 투자 사업을 발표를 한다. 그게 아마 소프트뱅크가
내가 미국에 뭐 데이터 센터 세우는 거를 1호 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얘기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액션을 보여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얘네들이 뭐 법을 일단 통과를 시켜야지 그 법상부터 공사를 만들더라고요. 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 공사에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침대 축구 좋은데 너무 오래 누워 있었다라는 얘기는 조금 할 수 있고 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럴 때 야당이 역할을 해줘야죠. 네. 야당 지금 재경위원장이 또 야당이다 보니까 예, 태클 걸어주고 이런 이런 이제 은연중에 필요한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 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데 민간이 하는 문제는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트럼프도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국회에서 대미투자법 안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급하게 이 법을 만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어떤 뭐 뜬금없이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만들든가.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당에서 할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야당은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포커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국회 비준 절차 밟아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고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준 절차 외면해서 이 모든 책임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그래서 관세 참사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뭐랄까요? 그거는 저기 울산의학대 고종 황제 앞에서 뭐 친일파 대신들이 했던 이야기 수준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앞뒤 뭐랄까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요걸 네.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여당과 야당의 이 사안에 대한 이 주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은 국회 비준을 하자는 거고 네네네. 여당은 이 법을 만들자는 건데 네네네네. 이 법이 투자의 공사를 만들고 네네네네. 이런 외관을 갖추는 네. 법이지 이 투자를 얼마 하는 그 법은 아니잖아요. 그 법은 아니고 네, 근데 네, 협정상으로 보면은 이게 명확한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 19일이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한국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1,500원 우리 마스가로 빠진 거고 2,000에 대해서 어디 투자를 한다라는 계획만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매년 근데 200억 업투 200억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협정 문제로만 생각하면 200억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려면 600억까지는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근데 최대.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트럼프 임기까지 5,500억을 다 넣어야 돼요. 거기는 협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협정을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너무 이게 리스크가 크니까 뭐 저는 선생님 말씀도 저는 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간에 200까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솔직히 싶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또 때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법도 이걸 좀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뭐 침대를 좀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순순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다는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한창 협상할 때 러트닉 장관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거 분기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행이 안 되면은 다시 올라간다 분명히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간에 한 600억까지는 제가 뭐 좀 조심스럽지만 좀 뭐 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미국의 리더십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그때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관세협의 그때 얘기 때 할 때도 뭐 콩을 얼마 산다 뭐 2천억 달러 산다 그러고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근데 다행히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가 그 협상을 잘해서 뭐 외환시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까지 이거 보고 이까지만 하면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600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제일 얘기되는 거. 우리도 정말 이익이 볼 수 있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 소프트뱅크 뭐 데이터 센터 만든다라는 거는 아마 그 사람들도 제일 얘기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안 그랬어도 했을 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앞으로 밀어야 되지 않나. 근데 말씀대로 뭐 알래스카 이런 거는
그 시장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시 한번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조사만도 이제 몇 년 걸리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뭐 저의 뭐. 근데 민주당도 지금 2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야당도 이제 그 국회, 야당은 조금 포인트는 다르죠. 국회 비준. 그래서 절차를 입법하고 하자는 비준하고 거고, 좀 갈라서 이야기가. 오히려 예, 조국 예. 혁신당이 이거 법 만들 필요 없다. 법 늦춰라. 왜 법 지금 만들어야 되냐. 오히려 미국에 항의해야 된다. 오히려 조국 혁신당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역할을 잘 하네요. 입장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잘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야당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 여당이나 정부 쪽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야당의 반발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예, 맞습니다. 한국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던지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거든요. 그걸 정부나 여당이 할 수는 이런 없습니다. 예, 예. 국제 관계에서 이제 양면 게임이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를 국제 정치에 이용하는 건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63년도에 한일 협정할 때 박정희가 대학생 대부 부추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야당은 국민의힘은 비준을 하자고 국회 네네. 비준 네네. 동의를 비준동의죠. 받자. 이제 네네. 조약에 준해서 네네. 비준 동의를 하자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는 여당 입장이 좀 맞다고는 봐야 되죠. 우리 이거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랑 뭐 어쨌든 정치적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거는 써 있어요. 그거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투자를 어느 정도는 우리도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를 만들어가서 하겠다는 법이고, 근데 야당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비준 동의를 해버리면은 우리도 그냥 국가인데 요 합의된 사항을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굉장히 그 국가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2천억 달러, 뭐 1,500억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다 그렇게 우리가 바인딩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는 비준 동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 어쨌든 법은 좀 뭐 최대한 좀 신용을 좀 내고 어느 초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을 그냥 통과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아마 야당도 그 사람들도 그냥 다 한국 사람들인데 정쟁으로 만들어서 뭐 해가지고 시비 걸라는 거지. 이걸 다 자기네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비준 동의를 해버리면 이게 우리 국가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조금 뭐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뭐 정쟁 정도 벌이다가 좀 물러나지 않을까요?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맺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그 나라들 중에 비준 동의한 나라가 있나요? 그걸 해봤자 이런 중요한 회의 같은 건 일본이랑 우리만 비교할 수 있고 또 유럽연합은 것도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거는 비준이랑 이런 동의나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냥. 예. 미국도 지금 하지 하고 않죠. 미국은 뭐 자기들이 자기들 당연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우리가 좀 여권에서 그런 얘기 있다가 여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좀 물러난 거잖아요. 좀 그거는 뭐 지금 정부가 법하고 비준 동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뭐 조약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이게 그 협정문 안에 이거를 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써 있다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래 비준 동의 가지고 해야 되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또 이제 미국과 또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어제도 드리고 그 전에도 드린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지금 요즘 내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이런 메시지 낼 거면 보수 우파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보수 우파의 핵심이 민족주의인데 이게 무슨 민족주의입니까? 그렇죠. 미국 이렇게 하자고 하는 행인데.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이 메시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미자 재경위원장 말은 뭐 비준 동의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그걸 고집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법하고 합의할 수 있고 협의할 맞습니다.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하고 이 말씀하신 이 협의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비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고, 법은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지연해 가면서 그렇죠. 어떤 요령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고, 이 비준 문제는 팔을 비틀어서 이 서약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틀린 상태에서 하겠다라는 정도만 하면 그렇게 좀 시간이 끌어지면 되는 것으로 모두가 침대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합의는 안 한번 되는 것 말씀드리지만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지 않기를. 근데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정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총체력 외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주마다
뭐 외교관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당장 가능한 게요. 국회의원들 외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의원 외교 제대로 미국을 상대로 주별로 좀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 주를 통해서 미국 이제 의회라든지 미국 정부의 네네네. 중앙 정부에 이제 압력을 행사할 수 네네.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관세 협상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재현되고 또 다시 재현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이게 누노말이고 네. 3년 동안 이게 채찍질 계속 당하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있고 그 코이비라고 저기 그 사무차가 나왔었죠. 국방차 예, 전쟁부의 쟤네들 에버리지 코이비라고 이제 그 사람이 한 그 얘기나 그 NDS 같은 경우도 뭐 다루진 않겠지만 국방적으로도 이제 올해 내년 아무튼 뭐 이 한미 동맹이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거기서도 굉장히 털리고 여기서도 털리고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과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서해 구조물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선을 그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바다의 경계를 확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간선으로 될 리가 없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나름 뭐 부분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걸 잘한 거죠. 그렇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좀 더 쉽지 않다. 아마 잘 안 될 거다. 세 개 중에 좀 하나 지금 네. 그 이제 철거 들어간 거죠. 네. 예. 뭐 정치도 그렇지만 외교는 더더욱 아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고 뭐 지루하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예. 현명한 침대 축구.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